이번 영상 마지막입니다. 자,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351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카리스마의 개념은 자,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준 은총, 은혜를 얘기하고 이 특질론, 그 리더십의 특성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52쪽, 353쪽, 자, 354쪽까지의 얘기가 이제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뭐냐라는 게 학자마다 정의가 다 다른데 저는 이걸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 사람이 행동하고 저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안 한다고 말할 수 없고 마치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그대로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확신과 영감을 얘기를 하죠. 저는 그걸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354쪽의 두 번째 줄입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의 행동을, 자, 특성을 요약한다면, 자, 비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비전. 그 다음에 개인적 위험의 감수. 이게 옛날 그리스 로마 때 우리 동양의 전쟁 전투와 같은 상황에서는 리더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자, 전쟁을 벌여서 전투를 해서 이긴다라는 거. 자,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전략의 구사라고 하죠. 이건 이제 틀을 깬다는 거, 사고의 틀을 깬다는 거고. 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 어떤 특정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이 상황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구성원들을 잘, 다독거리거나, 훈계하거나, 격려하거나, 충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강력한 자신감. 자, 그리고 개인적인 권한을 활용한다는 게 바로 354쪽의 두 번째 문단,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변혁적 리더십 354쪽에 아래서 세 번째 줄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처음 배웠는데 이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리더와 추종자, 자, 구성원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관계가 바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다 생략하고 356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 변혁적 리더십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카리스마. 이건 방금 얘기한 거고요. 영감적 리더십. 우리 조직은 이것만 극복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영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보자. 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고요. 자, 개별적 배려인데, 자, 부하들 개개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지적 자극.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저렇게 하면은 어떨까? 호기심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변혁적 리더십은 높은 도덕성에 근거한, 그러니까 리더가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데서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 어떤 사람들은 변혁적 리더십이 모호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 혁신, 전부 망해가는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는 경우, 그때 일을 했던 CEO, 그때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기업 혁신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많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이 이론을 처음으로 얘기한 번스라는 사람, 리더십에서 번스라는 학자가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리더십이나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 혁신에 이런 게 많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책에는 지금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거래적 리더십. 자, 리더와 구성원이 계약을 맺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못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당근과 채찍을 구사해서 발휘해서 자,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죠. 연봉을 협상할 때도 그렇고 구성원을 계속 회사에 남겨서 다니게끔 할 때도 그렇고 이직하려는 사람 붙잡을 때도 그렇고 거래 리더십은 굉장히 많이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이걸 세트로 외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들으시면 이걸 세트로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섬김 리더십. 리더가 오히려 봉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한다는 거. 이게 이제 15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에게 좀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많이 주장을 했었던 좀 유행을 타는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은 이게 카운셀링하고 비슷해요. 이게 스스로 구성원이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가 바로 슈퍼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원하는 그 팔로우십이라고 하는데 그 360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상호 보완한다. 리더십으로 안 되는 것들을 팔로우십이 이렇게 다 채워준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의 361쪽에 보면은 소외적 추종자, 모범적 추종자, 수능적 추종자가 있는데 당연히 모범적 추종자를 원해요. 팔로우를 원하는 거고, 자, 소외, 수동적인 팔로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특질과 상황, 행태론 이 세 가지가 주축이고 여기에서 수많은 리더십 이론이 파생된다. 과거의 리더십 이론도 지구가 망할 때까지 이어지고 오늘 만들어진 것도 잘 논의가 된다. 그리고 유행을 좀 타요, 리더십 이론은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뭐 어렵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이걸 뭐 여러 번 뭐 고민도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팔로우십을 잘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팔로우십을 잘 갖춰야 이게 리더십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나중에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일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 학기의 강의는 이걸로 다 마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추가 영상 내용을 제가 또 잘 촬영을 해서 그 마지막까지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